오늘은 겨울철 잦은 빈뇨와 야간뇨로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58세 준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준기님은 매년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 참을 수 없는 빈뇨와 급박뇨로, 또 자다가도 소변을 두세 번 봐야 하는 야간뇨 때문에 잠까지 부족해져 체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이세요. 참고로 준규님은 저에게 오시기 전에 자신의 증상이 겨울철에만 반복되니 자신의 몸이 차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인삼이나 홍삼, 경옥고를 사서 드셔보셨대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열을 주는 제품들을 먹기만 하면 금세 코피가 나고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니 자신은 아무래도 몸이 차서 그런 게 아니라 신장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곤 유튜브에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약은 육미지향탕이다 라는 말을 듣고 또 육미지향탕을 어찌어찌 구해 한 달 이상 드셔보셨대요. 그런데 이걸 탕약이 아닌 환제로 먹어서인지 본인에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 이번에 육미지향탕에 두 가지 뜨거운 약재가 들어간 팔미지향탕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이것도 다 유튜브를 탐독하고 자신에겐 이게 잘 맞겠다 생각하셔서요. 하지만 이번엔 소변에 뭔가 효과가 있는 듯하여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점점 뒷목이 뻣뻣해 오고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준규님은 소변에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금세 약을 중지하셨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째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다 싶지 않으세요? 요즘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되는 여러 한방과립이나 탕약을 드시고 의외로 몸의 음양의 균형이 더 깨져 몸의 회복력이 더 나빠져 버린 상태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동양의학에선 인체의 음기와 양기가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상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기가 약해 기운이 없는 분들에겐 양기를 올리는 인삼이나 홍삼, 녹용 등을 드시게 하고, 음기가 부족하여 상체로 열이 자주 오르는 분께는 음액과 진액을 보충하면서 상체열을 완화시키는 처방으로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춰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항상 그렇다 할 수는 없어요. 가령 양기가 30% 정도 부족한 분께 인삼이나 홍삼, 녹용을 몇 달째 계속 드시게 하면 어느 순간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인체의 열기가 보통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되어요. 따라서 인체는 더 올라온 열기만큼 쉽게 더워하고 갑갑해하며 머리가 띵하게 어지럽거나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경우엔 혈관의 탄력이 비교적 좋아 두통보단 코피로, 때론 편도선염이나 축농증 등의 열성 염증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벌게지고 뒷목이 뻐근하며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도 몸에 열을 식혀주고 음액 진액을 보충해주는 육미지향탕이나 자음광화탕 같은 처방을 계속 먹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인체의 양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져 감기에 잘 걸리거나 뱃속이 냉해져 설사를 자주 하거나 하체가 약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음양의 기운이 맞춰진 후에는 현재 먹고 있는 처방을 조절하거나 잠시 쉬어주는 식으로 사용량을 조절해야 하죠. 또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상체엔 열이 차고 하체는 냉하거나 무력한 상열, 하냉, 상실, 하허 또한 상초와 하초의 음양을 맞춰주는 치료를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면서 조절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니 단순히 어떤 증상을 해결해 준다는 어떤 처방만으론 본인의 몸 상태에 전혀 맞지 않은, 오히려 몸의 밸런스를 깨뜨려 몸의 정상적인 회복 능력까지 저하되어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준규님이 말씀해 주신 스토리를 바탕으로 준규님의 원래의 몸의 상태와 이후 여러 한방 처방약들로 어떻게 몸의 음양 균형이 깨졌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초기에 준규님의 겨울철 빈뇨와 야간뇨는 신장의 양기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요. 하지만 준규님의 경우는 오랜 기간 신장의 음액과 진액이 부족해져 결국엔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져 이런 증상이 오게 되었다고 보여져요. 왜 타고나길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솥단지에 밥을 하는데 아궁이에 불이 부족하면 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평소 소화도 잘 안 되고 대변도 풀어지게 설사를 잘 하거든요. 하체가 냉한 당연히 평소 추위를 잘 타고 기운도 조장된 체력도 현저히 약하고요. 하지만 준규님은 평소 소화나 대변도 정상이고 추위를 심하게 타지도 않으시며 얼굴색은 검고 건조하며 구강이나 혀가 많이 건조해 보이세요. 동양의학에서 이 뜻은 타고난 체질은 인체의 물과 진액의 기운, 즉 신장의 음기가 약하게 타고난 체질로 이해해요.
특히 준규님이 인삼이나 홍삼, 녹용 등을 드셨을 때 코피가 났다는 건 평소 음기가 부족한 사람이 상체로 열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하지만 인체의 음기, 즉 하체 신장의 음액 진액이 현저히 부족해지면 연료가 자주 부족해졌을 때 엔진의 힘이 점점 약해지듯 결국엔 하체의 양기를 조절하는 부신의 기능이 약화되게 되어요. 부신의 기능이 약화되면 하체를 잡아주는 힘 또한 약화되면서 소변이나 허리, 다리 힘이 함께 약해지게 되고요. 이게 겨울철이 되어 하체가 추워지게 되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러니 준규님의 빈뇨나 야뇨 증상은 오랜 기간 하체 신장의 음기가 부족해지고 이후 하체 부신의 양기까지 부족해져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생각되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준규님은 육미지황탕이라는 약을 써서 하체 신장의 음액을 보충하면서 하체 열까지 식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요. 또한 또다시 하체 양기를 올리겠다고 육개와 부자 같은 아주 뜨거운 성질의 약초가 든 팔미지황탕을 드신 것도 인체의 음액 진액이 많이 고갈되어 심장의 진액까지 마른 상태에서 드셨기에 심장에 큰 부담이 오면서 뒷목이 뻣뻣해지고 혈압이 올랐던 거라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뜨거운 약초를 사용하는 것은 심한 경우 심장마비도 가능하기에 팔미지황탕 같은 약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드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 우리 준규님의 겨울철 빈뇨와 야간뇨는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먼저는 하초 신장의 음기 즉 음액 진액을 보충하면서 하초의 양기를 은근하게 올려주고 힘을 주는 약초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오랜 기간 신장의 음액 진액 생성과 공급이 부족하여 간과 심장에까지 진액이 말라 있으므로 간과 심장의 진액을 보충하면서 근육을 자양해주는 약초도 소변 빈뇨와 상관없이 넣어드려야 하고요. 왜 차 전체가 문제인데 엔진에만 기름칠을 한다고 자동차가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현재 신장의 문제만 보지 않고 몸 전체를 보고 도와주는 동양의학의 치료 원리가 왜 깊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참 동양의학에선 남자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위장의 기능 또한 현저히 약해진다고 보므로 전체적인 약 처방에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리고 준규님은 여기에 오랜 기간 음액진액이 말라 곳곳에 찌든 때처럼 낀 노폐소가 장부와 혈관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보므로 이를 녹여주고 하체 순환을 촉진해주는 약초들도 더하여 넣어주었네요. 이후 준규님은 단 11분만 드셨는데도 소변 빈뇨가 30% 이상 좋아지고 야간뇨는 하루 한 번으로 줄었으며 급박뇨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치료로 40일 이상을 드신다면 원래의 신장과 부신 기능이 좋아지고 하체 근력까지 올라가 병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는 것, 더욱이 체력까지 좋아지고 간과 심장까지 자양되어 다른 질환이 예방되리라는 건 그 치료 원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하체 신장의 기능 저하로 겨울마다 찾아오는 잦은 빈뇨와 절박뇨, 야간뇨로 오래 고생했던 58세 준규님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떤 증상에는 어떤 한방약을 먹으면 된다 라는 단순한 정보성 글에 동양의학은 그런 원리가 아니며 개인마다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약을 써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해가 쉬운 메시지였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